오랜만에 수다를 좀 떨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저번 주 코스피는 많이 안 좋았죠. 월요일 잠깐 떴다가 화, 수, 목 연속 급하게 하락을 맞았고 금요일 살짝 반등하는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차트 캔들 모양만 보면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다음 주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죠. 일단 다음 주는 그 다음 주 추석 연휴 기간도 있고 FOMC도 그 추석 연휴 때 있죠.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상승을 많이 하기보다는 좀 물량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훨씬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대응 역시 특별히 매수를 할 필요는 없겠다. 뭐 그러한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특징적인 것 중에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이슈가 좀 있었죠. 네이버 카카오에 나타나는 어떤 보험이라든지 대출 이런 게 링크가 어떤 홍보가 아닌 중개가 아니냐 해서 이걸 규제를 하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급하게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뉴스를 좀 찾아보면 벌써 개미들이 1조 넘게 줍줍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샀다고 나오기는 하죠. 공매도도 많이 터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카카오는 조금 기다리는 게 좋겠죠. 120선 아래에 내려간 종목은 일단 급하게 살 이유는 특별하게 없다. 그래서 카카오는 조금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 친구들은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이 꽤 있고 반등을 보인다고 해도 그 반등을 믿을 수가 없죠. 네이버는 그나마 120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보여줬어요. 아직 다른 보조 지표들은 눈에 띄게 매수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지만 네이버는 그나마 조금은 괜찮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 종목들이 이러한 매수 신호를 보였을 때 이 매수 신호를 온전히 믿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당분간 어떤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123 반등을 보였으니 일부 정도 사볼 수 있겠다.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버텨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처음 한번 떨어졌을 때 아무래도 이날 일부는 팔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호재가 아닌 악재로 이렇게 심하게 떨어질 때 첫 번째 칼날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슈가 있었고 또 애플과 구글의 이슈도 있었죠. 애플도 금요일 날 한 3% 넘게 빠졌는데 어떤 빅테크 또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은 시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지켜보시죠. 지금 당장 매수를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조금 추세를 보면서 진행을 조금씩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이슈가 있었을까요? 애플카 이슈가 있었죠. 애플카 이슈가 있어서 우리 지금 현대차, 기아차 관련주들은 좀 많이 떨어졌고요. 반대로 LG전자, LG이노텍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상승을 했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상승하고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도 괜찮습니다만 LG이노텍의 방향성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영상 맨 처음에 말했지만 다음 주는 아무래도 좀 조심하고 매수를 좀 줄여야 되는 구간인 건 맞아요. 그래도 LG 이노텍도
조금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조금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다음 주에 아마 상장하는 것 같고, 앞선 영상에 잠깐 보여드렸던 에코프로 HN에 대한 어떤 매수 전략,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효성그룹, 우리 효성 TNC, 제가 물론 이제 금호석유를 일단 탑픽으로 보고는 있지만, 효성 TNC가 123 반등이라는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다음 주는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효성 TNC에 대한 매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한번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관찰, 관심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다음 주에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 중에 2차전지 장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오닉 PNE를 우리가 보면서 오닉 PNE 어떤 캔들 모양이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탈출을 했었는데 끝이 아닌 것 같다라고 잠시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꽤 많은, 우리가 35,000원에 털고 나왔는데 41,900원까지 올라갔죠. 이러한 캔들 모양을 보고 내가 좀 성급하게 물량을 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은 확실히 고점 신호가 나온 것 같아요. 장대 음봉이 떴죠. 그래서 이제는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 기간을 거치겠죠. 최소한 기준선 20선까지는 조정 기간을 거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오닉 PNE는 당분간 조금 멀리서 쳐다보고, 오닉 PNE를 소개하면서 했던 종목 중에 PNT라는 종목이 있었죠. PNT라는 종목은 소개를 드리고 월요일날 의미 있는 기준선을 돌파했고 MACD도 매수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날 매수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지금 수익권에 있을 거다. 캔들 모양이 도지가 뜨긴 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날 캔들의 위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직 5일선 근처에 가지 않았으니 이 친구 역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몇 종목을 좀 더 보면, 엔시스라는 종목을 저번 영상에 제가 포함을 시킨 것 같지 않아서 엔시스 역시 2차 전지 장비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의 검사 장비 업체인데 두 개가 있죠. V1텍인가요? V1텍인가 있고 엔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계속 바닥을 기고 있죠. 화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검사 장비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쓰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엔시스 주가의 흐름 거의 바닥이고, 재무 상태는 글쎄요, 재무 상태는 썩 나쁘지 않은데 한번 찾아보시죠. 이러한 종목도 있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다른 이슈가 뭐가 있나요? 다음 주에 그나마 매수를 제가 하는 걸 좀 다음 주는 말리고 싶은데, 그나마 좀 지켜보거나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을 좀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식품, 음료, 유통 이런 쪽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건 오리온, 롯데칠성, 이런 쪽, 늘 좋다는 CJ 제일제당, 그리고 가끔씩 이야기 나오는 어떤 라멘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중에 식자재 업체라고 봐야 될까요? CJ 프레시웨이, 또 신세계푸드, 또 현대그린푸드, 이렇게 세 종목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꽤 몇 개월 전에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제가 탑픽을 정하고 했다가 탑픽만 안 떠오르고 두 종목이 떠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현대그린푸드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차트 모양만 보면 CJ 프레시웨이가 가장 좋은 모양이죠. 기준선 위에 있고요. 약간의 조정도 받았고, 앞으로 계약이 되고 급식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좋은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신세계 푸드 역시 좋은 형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약간 기준선 아래에 있고 구름 아래에 60선 반등을 꾀하고는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CJ 프레시웨이가 가장 좋은 형태를 보이고요. 구름 아래에 있고 기준선 아래에 있는 현대 그린푸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왠지 모르게 이게 자꾸 끌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세 종목을 제가 좀 보고 있다. 이런 정도. 또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그런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다음 주에 대한 뭐 종목 수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